스마트폰 해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두둔, 악성 앱을 유포하는 거예요. 자, 악성 앱은 그냥 핸드폰에다가 설치하고 실행하면 끝. 굉장히 이지해요. 매우 쉽습니다. 악성 앱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공격할 타겟의 앱을 설치하고 실행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핸드폰에다가 악성 앱을 어떻게 설치하고 실행해, 너무 고민되시죠? 걱정하들들 마세요. 우리에게는 공격할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 피해자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만든 악성 앱을 설치하고 실행까지 해줄 겁니다.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7천만원 대출이 완료되었다. 이 기사 읽어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 아시는 분? CSRF. 그쵸? 여러분들도 이거 CSRF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의문이 들었던 게 있어요. 기사를 좀 내려서 한번 보니까 핵심은 여기였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누르면 그냥 휴대전화가 알아서 해킹을 당한대요. 다다다다다다.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CSRF만으로 핸드폰 자체가 해킹당하는 건 너무 희박해요. 그거 자체가 거의 미스터리한 현상이거든요. 여기 보면 피해자가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앱이 설치되고 그게 실행이 됐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그렇죠? CSRF는 앱 설치까지는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제 생각에도 그래요. 맞아요. 청첩장 링크를 클릭했는데 다운로드 되고 설치하고 실행한다. 새로운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큐에 그냥 다다닥 실행이 됐다. 그거 자체가 새로운 취약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청첩장 사건에서 그 분께서는 아마 링크를 클릭하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청첩장이네? 클릭해요. 뭐가 다운됐네? 이게 뭐야? 요새는 청첩장이 이렇게 앱으로 오나? 보려면 앱을 실행해야 되는 줄 알고 클릭하고 설치를 했을 거예요. 청첩장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을 했겠죠. 여기까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악성 앱이 실행됐어요. 개인정보, 특히 사진첩을 봤을 거예요. 개인 피셜입니다. 아마 그 악성 앱은 핸드폰을 원격으로 접속을 하거나 사진첩, 파일, 개인정보 등등 이 파일들을 다 가져갔을 거예요. 왜요? 사진첩에 뭐가 있는데요? 민증, 개인정보, 금융정보, 통장 사본. 여러분들 핸드폰에 없어요? 보통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정보들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비대면 대출을 받은 거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래요. 이게 아니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하다. 보통 악성 앱이 APK라면서요. 아이폰은 진짜 더 안전한 거예요? 최근 기사고요. 악성 앱, 보이스피싱, 갤럭시가 다수, 아이폰은 없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 지금까지 발견된 거로는 아이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악성 앱 자체가 아이폰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번에 애플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진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절대적이진 않다. 앱스토어도 뚫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실제 해킹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정 해킹이에요. 구글 계정과 애플 계정이 있어요. 두 가지 계정은 반드시 2차 인증은 무조건 걸어두시고, 특히 이 두 계정은 비밀번호도 다 어렵게 해야 돼요. 노말팅, 저는 핸드폰 진짜 누구한테 준 적도 없고 앱도 설치 안 했고 링크도 클릭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핸드폰이 해킹당했어요. 안드로이드라면 구글 계정이 해킹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기본 설정이 구글 드라이브로 가요. 애플 클라우드로 들어갑니다. 막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해커들은 여러분들의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사진첩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빼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글 계정이 해킹당하면 돈이 막 나가요. 그리고 애플 계정이 해킹당하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애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해커가 비싼 맥북을 주문을 해놓고 대리인을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제품을 가져가려고 했었대요. 2차 인증을 다 했다. 해킹을 당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조건이 있죠. 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해킹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안전하면 해킹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굉장히 낮아져요. 네, 맞아요. 제가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2차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0%다라고 이야기 못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리고 해커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해킹하지 않습니다. 해커들이 한번 뚫어봐요. 살짝 피싱 사이트를 한번 날려봐. 근데 2차 인증이 걸려있어. 그걸 어떻게든 우회해서 여러분들의 계정을 해킹하려고 안 해요. 2차 인증을 안 한 계정들 해킹하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여러분들 계정을 해킹해요. 요새 해커들도 쉬운 타겟들을 찾아다니지 굳이 여러분들을 막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물리 접근입니다. 핸드폰을 누가 가져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여러분들의 심장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이버 세계, 인터넷 세상에서는 핸드폰이 곧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뺏어가면 인터넷 세상에서 저는 여러분인 척을 할 수 있어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이 핸드폰은 아무한테나 쉽게 넘기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 물리 접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해킹 기법이 무엇이냐? 바로 유심 복제, 유심 스와핑이라는 공격입니다. 실제로 핸드폰을 빌렸을 때 그 심을 딱 빼가지고 심만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된 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 공기계에다가 넣는다. 그럼 이제 그 핸드폰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심 복제 스와핑도 굉장히 한때 핫했죠. 이런 기사들 봤을 거예요. 가상화폐가 엄청 막 떴을 때 가상화폐를 노린 이 심스와핑 해킹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다 털렸습니다. 유명한 가상화폐 사이트들 다 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누구에게 빌려주면 안 되겠죠. 이것 좀 충전해주세요 맡기는 것 자체도 요즘 시대에는 좀 맞지가 않아요. 최대한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이 심에다가 핀 번호를 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네 번째 접근, 바로 OS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입니다. 제로데이는 이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은 취약점이에요. 구글이든 애플이든 얘네들도 모르는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해킹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러면 이 OS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합시다. 방법이 없어요.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OS 제로데이 취약점을 누가 찾아서 여러분들을 공격했다, 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대신 여러분들이 예방하는 방법은 있어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잘한다. 무조건 잘 해줘야 돼요. 제로데이 취약점으로 공격 캠페인을 벌이면 애플이나 구글에서도 당연히 이걸 알아챌 거고 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바로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보안 소식을 교양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더 당할 수도 있거든요. 보안 소식은 그럼 어떻게 아냐? 제가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말틱을 구독하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들 바쁘시잖아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짜 위험한 보안 취약점이다, 이런 거는 제가 라이브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니까 남들이 막 다 당하고 있을 때 당하지 않게 제가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요새 유명한 해킹 기법이에요. 개발자를 해킹하자 전략입니다. 내가 악성 코드를 넣고 싶어. 악성 코드를 다른 사람 폰에서 실행하고 싶어. 개발자가 앱을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만든 악성 코드를 몰래 그 안에다가 쏙 넣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앱을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설치되어 있는 거 있나요? 다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킹을 했느냐?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가 이번에 문제였어요. 안드로이드 앱에서 멀웨어가 이제 공개되었는데 이 이름이 골도슨이라고 해요. 어떻게 퍼지게 되었냐?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몰래 숨겨 놓은 거예요. 보통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쓸 때 그 라이브러리 코드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쓰면 그냥 임포트, 그래서 거기다가 몰래 숨겨 놓은 거예요. 라이브러리 냅다 가져와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임포트해서 앱을 개발했던 거예요. 그 앱들이 바로 요런 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멀웨어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실행되면 그 멀웨어가 알아서 실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략이 이거예요.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멀웨어를 유포하거나 개발자들의 Git 계정 있죠. 개발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작성해 놓은 코드 안에다가 몰래 코드를 한 줄 이렇게 넣는 거. 뻐꾸기 전략 같은 거죠. 요런 식으로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참 대응하기가 힘든 게 구글 스토어에서 승인을 해준다 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 이슈가 있을 때, 보안 사고 소식이 났을 때 아마 이 앱에서 앱을 업데이트를 했을 거예요. 그 앱 업데이트도 꼬박꼬박 잘 해주셔야겠죠. 개발자들을 노리는 해커들, 협동 개발 플랫폼, GitHub 같은 거를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피해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팁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저희 맹세합시다. 선서합시다.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자, 첫 번째, 앱 설치는 협상 없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쓰는 여러분들의 개인 핸드폰의 앱은 무조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APK를 받았는데 진짜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이 APK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녹스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는 절대 깔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도 해킹당해서 멀웨어가 돌아다니긴 해요. 그런데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코드를 검증을 한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킬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 애플, 구글 계정, 보안, 신경 쓰기. 자, 여러분들 이것도 무조건 2차 인증입니다. 진짜 귀에 귀딱지가 났겠지만 2차 인증은 진짜 너무 필수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놀랍게도. 자, 이건 무조건 해줘야 돼요. 진짜로. 세 번째, 루팅과 타로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루팅이랑 탈옥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단말기를 루트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내가 탈옥을 하면 유료 앱 있죠, 무료로도 받을 수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루트라는 게 내가 최고 관리자가 되니까 정말 좋겠다, 기분 좋아, 역시 이 핸드폰은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돼 하고서 탈옥하면 큰일 납니다. 해커들도 여러분들의 핸드폰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야, 탈옥하면은 포켓몬고 이거 GPS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고 막 이렇게 꼬셔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루팅이랑 탈옥은 운영체제 만든 애플이랑 구글이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하나의 방패인데 이 방패가 너무 세, 엄청나게 센 방패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여러분들이 그 방패를 집어 던질 필요는 없잖아요. 루팅과 탈옥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아, 그쵸? 모의 해킹할 때는 루팅하고 탈옥을 해야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는 핸드폰은 루팅, 탈옥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제가 안 쓰는 핸드폰을 탈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4번, 보안 소식 귀 기울이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기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보안 소식이 생각보다 큰 뉴스나 매체에 잘 안 떠요. 진짜 심각한 취약점이 떠도 신문이나 이런 데선 잘 안 뜨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노말틱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제가 책임지고 최근 이제 보안 이슈나 치명적인 것들, 당장 대처해야 되는 것들은 라이브에서 알려드리니까. 좀 큰 그림 그렸는데 이거 1번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희 선서하고 약속했잖아요. 이거 4개 지키기로. 자, 앱 설치 무조건 여기서 하고요, 구글 계정 보안 신경 쓰시고요, 루팅 탈옥 금지하고요, 노말틱 채널 구독하기 여러분들 약속했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본적인 요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해킹에 큰 피해를 피해 가실 겁니다. 이게 100% 여러분들에게 보험은 안 되더라도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 매고 안전주행하고 과속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나요? 날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킹당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춰줍니다. 진짜 이 기본만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 4가지만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서핑 할 때 HTTP라고 해서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가 가끔 몇 개 있거든요. 요새는 거의 찾기가 힘든데 가끔 있어요. 자, 이런 사이트 자체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이 사이트에서는 무조건 로그인은 조심해서 하기입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HTTP로 이제 통신을 하는 곳인데 로그인이 있다?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는 게, 왜냐면 HTTPS는 좀 진짜 기본적인 보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한다? 다른 것도 좀 보안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